여러분 혹시 고양이 감각 과부하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혹 라이브 방송에서 듣는 질문 중에요. 우리 아이는 물그릇을 엎어서 바닥에서 물을 먹어요. 혹은요, 사료를 바닥에 뿌려줘야 먹어요. 혹은요, 고양이가 흥분한 채 세탁기를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요. 청소기만 돌리면 몸이 얼어버려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입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요, 모두 고양이 감각 과부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실내 생활에서 종종 고양이를 혼란에 빠뜨리는 감각 과부하란 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과부하란 용어는요, 들어오는 여러 외부 자극들을 시각이나 촉각, 청각, 후각, 미각 등의 감각이 뇌가 판단하고 해석할 범위를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많고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뇌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정신이 없어서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야말로 멍하고요. 우리 사람도요, 지나치게 자극적인 감각들의 홍수에 빠지면은요, 울거나 주저앉아 몸을 감싸 안는다거나 너무 혼란스러움에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이런 자극의 역치가 선천적으로 낮은 ADHD 환자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들은요, 조금의 자극만으로도 뇌의 허용 역치를 넘게 되어 매우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실내 고양이들도요, 종종 이와 유사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선천적인 불안증과 생존에 대한 욕구,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들은요, 우리 사람보다 주변의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밥을 잘 먹다가 안 먹는 경우, 혹은요, 사료나 물그릇을 엎어서 바닥에 뿌리놓 먹거나 마시는 이런 행동은요, 감각 과부하 중 하나인 고양이 수염 피로증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양이의 수염은요, 굉장히 예민한 감각기관입니다. 어두운 밤에 사냥할 때 공기의 흐름이나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고 자신의 속도를 감지하기 위해서 전방으로 레이더처럼 펼치기도 하고요. 밤에 숲을 달리거나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요, 수염을 옆으로 쫙 펼쳐서 몸이나 어깨가 통과가 가능할지 순간적으로 가늠을 하기도 합니다. 수염이 통과하면 몸이 통과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냥감을 보고 숲을 달릴 때나 다른 고양이와 싸움에 임할 때 수염이 자잘한 장애물을 먼저 감지하거나 혹은 상대 고양이의 공격을 먼저 감지해 순간적인 속도로 고개를 돌려 얼굴과 눈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수염에 먼저 무언가 걸리면요, 얼굴을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먼저 감지를 하는 거죠. 습도나 온도도 수염으로 할 수 있고요. 뛰어내릴 때 역시 자신의 속도나 몸의 방향도 수염으로 감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염은요, 고양이의 감정 상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편안함, 긴장, 공포, 호기심 등등이 수염을 통해 표현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수염이 양옆으로 곧게 뻗거나 위로 향해 있고, 아래로 처져 있다면 의욕이 없고 나른하거나 심심하다는 뜻입니다. 배가 부르거나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에서는요, 수염이 볼에 착 달라붙어 있고요, 수염이 앞쪽을 향해 쭉 뻗어 있으면요,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한 고양이는요, 수염을 이용해 균형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높은 곳을 선호하는 고양이에게 균형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높이 뛰어 오르고 내릴 때, 또 높고 좁은 담벼락을 걸을 때 흔들림 없이 몸을 지탱해 주는 데는 수염의 감각기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염이요, 바람의 방향이나 공기의 진동, 기류 같은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 빠르게 고양이 몸의 평형을 유지하게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양이의 수염은요, 다양한 역할을 맡은 중요 감각기관인 만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수집된 여러 자극 정보를 끊임없이 뇌에 계속 전달하게 됩니다. 고양이 수염 피로증, 위스커 포티그란 고양이 수염 감각이 과부하되어 수염으로부터 전달되는 불필요한 자극을 걸러낼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료나 물의 섭취를 꺼리거나 사료를 그릇 밖으로 꺼내어 바닥에 흩어놓고 먹는다면요, 고양이 수염 피로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염이 그릇에 닿는데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속적인 자극이 너무 과해지면요, 고양이의 뇌는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이는요, 스트레스와 불안증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매번요, 물이나 밥을 먹을 때마다 예민한 감각기관인 수염이 그릇 가장자리에 닿는 것은요, 사실상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그릇이나 밥그릇은요, 고양이의 수염이 닿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염이 그릇에 닿지 않을 정도로 하면요, 고양이의 어깨 너비보다 그릇 크기가 넓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많이 큰, 우리가 대접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이상의 물그릇과 밥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밥그릇은 접시 형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물그릇이나 밥그릇 외에도 실내에서 고양이의 감각에 과부하를 걸리게 할 만한 것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디퓨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인공적인 향이나 저녁에도 꺼지지 않는 인공 조명, 너무 오래 틀어놓은 시끄러운 음악이나 갑작스런 세탁기의 심한 소음들, 실내의 탁한 공기 등이 고양이의 감각을 압도하여 자극하여서 고양이에게 혼란을 유발하고요, 이로 인해 피로감이나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요, 갑자기
뉴욕 도심 한복판에 노출이 되고 갑자기 거기 뚝 떨어진 거예요. 뉴욕 도심 한복판에. 거기서 각종 소음과 심한 사이렌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차들의 경적 소리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은요, 우리는 모든 감각을 차단해버리고요, 어리둥절해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은요, 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상태가 예민한 고양이에서는요, 실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종종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버리거나 밥그릇에서 밥을 쏟아버리거나 갑작스런 소음에 구석에서 안 나온다면은요, 우리가 심한 자극의 홍수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보시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겁니다. 우선 감각기관인 수염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밥그릇, 물그릇은요, 엄청 넓고 큰 것을 사용합니다. 제가 각종 펫쇼에서 보는 밥그릇과 물그릇 중에요, 고양이 수염이 안 닿을 만큼 큰 것은요, 사실상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큰 것으로 해주거나 아니면 접시를 써주세요. 조명은요, 여러분이 잠들 때는요, 꼭 끄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디퓨저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세탁실의 문은요, 항시 닫아놔서 갑작스런 큰 소음에 고양이가 노출되지 않게 해줍니다. 집에서 듣는 음악이나 영화는요,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여러분의 음악이나 영화의 취향은요, 고양이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요, 조금 양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요, 우리가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보다는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배 더 많은 감각을 느끼고 자극을 전달받습니다. 항시 고양이가 살고 있는 환경을요, 안락하고 안전하며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요, 우리와 함께하는 고양이에게 우리가 해줘야 하는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수염 피로증, 감각 과부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